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임미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총평과 더불어 문항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시험에 대한 지금 총평이 저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강사들이 풀 때의 입장과 수험생들의 입장차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저희 반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오늘 시험 당일날 지금 찍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총평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지금 난이도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굉장히 망설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느낀 바를 일단 한번 나열해 볼 테니까요. 뭐 너무 이렇게 딥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께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예상되는 난이도와 예상되는 어떤 시나리오들을 설명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공통은 조금 어려워질 것이고 미적분은 쉬워질 거다. 확률과 통계는 똑같이 쉬워질지 좀 어려워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단 공통 과목이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좀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거와 좀 달라요. 저는 조금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6월 모의평가 때 22번 하나만 조금 변별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9월 모의평가는 한 2개 정도는 변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어차피 지금 평가원의 기조가 1번부터 14번 여기는 그냥 준다. 여기는 그냥 주는 문제로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 중킬러 라인에 뭔가 빡빡하게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대로 실현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 예상이 그렇게 막 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1번부터 14번 뭐 매우 쉬운 상황이었고요. 16번부터 20번 뭐 매우 쉬운 상황이었고, 굉장히 쇼킹한 부분은 뭐였냐면 제가 여러분께 주목했던 수열의 귀납작 정의 부분이 16번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약간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16번에 이가 나온다고? 그냥 아예 버린다고? 그럼 이게 더더욱 힘들겠는데? 그래서 6월 모의평가 때 12번 나와, 9월 모의평가 때 16번 나와. 그럼 대순 때 다시 22로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또 해봤고, 아무튼 굉장히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번 공통 과목에서 보셨을 때 변별력 되는 문제가 몇 문제입니까? 15번, 21번, 22번. 이건 다 동의하시죠? 어차피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여기는 다 맞춰.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하나 틀리면은 굉장히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수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15번과 21번과 22번 이 세 문제가 각각 다 나름대로 시간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 과목이 쉽냐 어렵냐에 대한 그 얘기는 이 중에 내가 몇 개나 빨리 풀었냐의 싸움일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쓴다라고 했을 때 결국 나름 얘네들은 전부 다 좀 시간을 써야 되는 문제긴 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문제를 좀 잘 읽어 나가시는 분들은 15번의 그래프 개형 추론을 좀 빨리 했을 것이고, 왜 분명히 x는 0일 때 분명히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인데 왜 2하고 6에서 극값 가진다고 했지? 그러면 왜 0은 극값이란 말을 왜 안 준 거지? 혹시 0이 중근가지나 접하나? 이렇게 깨닫고 문제를 읽으신 분들은 그나마 좀 더 빨리 그래프 개형을 찾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15번은 좀 클리어 됐을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게 21, 22번 두 개가 되어지는 건데, 특히나 21번은 아마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게 대체 무슨 문제냐? 제가 풀면서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대체 뭘 측정하는 문제지? 물론 나름대로 교과 개념이 잔뜩 들어있긴 해요.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 미분계수, 샌드위치 정리. 다른 말로 하면 극한의 대소관계, 부등식의 관계에서 2차와 2차 사이에 차함수로 넘어가서 판별식 뒤
혹은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4차와 2차 사이에 넘겨서 최소를 구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1차를 만든 다음에 4차와 1차, 우함수와 1차 직선해가지고 결국 접한다. 굉장히 많은 훌륭한 것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 21번을 풀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작년 2024년 9월 평가원 21번 얘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거든. 똑같이 부등식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나 혹시나 양쪽 같아지는 이 부분 이것도 해석하는 건가라고 접근을 했어요. 근데 뭐가 나오지를 않아. 그리고 결국은 제일 하기 싫은 그 모양. 아 설마 F 두는 건가? F를 X세제곱, AX제곱, BX 플러스 C라고 두어야 되는 건가? 나 그것만큼은 제일 하기 싫은데 나 그거 넣고 대입하는 것만큼은 제일 하기 싫은 그 방법이 이 문제의 풀이로 가는 방향이 정해지면서 굉장히 저도 현장에서 풀 때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짜증. 물론 이제 풀면서 약간 이제 야매라고 하나요? 약간 찍다시피 저도 약간 찍기 신공으로 좀 문제를 풀긴 했는데 물론 나중엔 전부 다 검증을 하긴 했어요. 검증을 하긴 했는데 문제 풀면서 설마 이거 셋 다 대칭축이 같은 얘기인가? 결국 2차 함수의 축이 같으면서 뭔가 어딘가 접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라는 그것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또 빨리 보이긴 했어. 그렇지만 어쨌든 앞에가 빨리 풀린 상황에서 시간은 넉넉하게 있는 상황에서 이 21번은 좀 짜증나는 문제인 건 틀림없다. 마찬가지죠. 22번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6월, 9월 모두 22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수능 11월까지도 아마 요 22번이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림이 없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힌트 다 발견해야 됩니다. 도형에 대한 성질 내가 풀 줄 알아야 돼요. 거기다가 대칭성도 보면 빨리 풀립니다. 그래서 물론 뭐 로그 함수만 놓고 좌표 찍어 구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지수 함수까지 그려서 대칭성을 써가지고 좀 더 빨리 풀긴 했거든요. 물론 뭐가 빨리인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문제를 풀 때에 모르는 문자 2개, 식 2개가 나오는 과정이 좀 어렵고 그 과정에서 그 기울기의 비율 7대6 혹은 지수함수 쪽에 6대7이라는 이 비율 관계에서 그 K라고 하는 걸 빨리 찾아낼 수만 있다면 빨리 풀리는 문제긴 했거든요. 그래서 무튼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 22번의 빠른 해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통 과목에서만큼은 그냥 15, 21, 22 이 정도가 궁금하지 나머지 얘네가 궁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남아있는 수능 동안 수능까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많이 연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열의 귀인업적 정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수능까지 간다고 봤을 때 미적분은 다시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공통 과목은 이번에 쳤던 9월 모의 평가보다 더 어려워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6월 모의 평가와 9월 모의 평가의 어떤 중간 지점으로 수능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9월 모의 평가는 어떤 내용도 내용이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수능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요걸 통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수능까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해설 강의 출발할 건데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거 요 3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도 뭐 갑자기 미적분 얘기해서 죄송한데 미적분이 솔직히 말하면 28번 말고는 궁금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28번을 제가 같이 유튜브에 올려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제 공식 홈페이지나 인강기에 오시면은 전문항에서 다 보실 수 있고요. 확률과 통계에 대한 총평, 전문항 해설, 미적분의 총평과 전문항에서 다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특히나 미적분 총평 꼭 보시길 바랍니다. 미적분 총평 꼭 보세요. 제가 여기서 과거 킬러 이슈와 현 평가원이 추구하는 거 그리고 왜 갑자기 또 합성함수 그래프 소위 말하는 N축을 쓸 수도 있는 그 문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딥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미적분에 관한 총평도 제 공식 홈페이지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 15번입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고 F0은 0인 3차 함수, 그리고 gx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g'의 0이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4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4개다라는 표현을 주기도 했고, 여기서 지금 무슨 표현이 없어요. 그 값이 4개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좀 평가원의 문제를 좀 잘 읽어나가는 습관이 필요한데, 지금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써봅시다. 요거 윗끝 아래끝 같으면 0인 거니까 G0은 0이 되는 거고요. 미분을 하면은, 자, 안에 있는 얘가 절대값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는 거,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어떤 함수면 연속 함수가 되면은 미분을 하면 요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들어가 주면은 절대값의 f의 x 마이너스의 절대값의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G' 이 0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요 말의 의미는 결국 절대값의 fx와 절대값의 x가 같아지는 지점의 개수가 보통은 그 값의 개수죠. 요거 이해했어요? 보통은 그 값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관통을 한다고 쳤을 때 그 값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문제 위에서 F0이 0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0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 0이 되어지는 거니까 지금 2하고 6은 그 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문제의 조건에서 0일 때 0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x는 0도 별일 없으면 이 실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근의 개수가 4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일단 0 들어가고요, 2 들어가고 6 들어가고 나머지 뭔가 하나에 모르는 뭔가 하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2하고 6이 일단은 그 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어떤 표현이 없냐면 2하고 6에서 만 이런 말이 없어요. 만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은 근은 근인데 관통하는 근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외에 나머지들 중에서도 뭔가 관통하는 근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누가 봐도 너무 뻔한 조건, F0은 0이고 0일 때의 지금 상황이 근으로서 딱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2하고 6을 그 값을 갖는다, 즉 0일 때도 그 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거 혹시 실근은 실근인데 중근일까라고 하는 의심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읽어나가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뻔히 보이는 0을 뺐다는 이유는 뭔가 0에서는 접할 수도 있나라는 정도.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별일 없으면 이런 사소한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평가원이 굳이 이 0을 왜 안 줬느냐라고 본다면 뭔가 얘가 중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뭔가 나머지 얘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다? 진짜 모른다. 얘는 중근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관통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f의 6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지금 절대값 f가 절대값 x랑 만나는 지점이 되어지는 거니까 진짜 이 f의 6이라고 하는 거는 6이 되거나 마이너스 6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곱해서 음이라는 말은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첫 번째 f의 6이 되어지면은 g의 2가 무조건 음이 돼야 되죠. g의 2가 음이 된다는 말은 여기 2를 넣어보세요. 그럼 0부터 2까지 정적분 때린 게 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2를 넣어주면 0부터 2까지는 순방향 적분이기 때문에 순방향 적분이 음이 된다는 말은 이 둘 중에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게 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즉 절대값 f가 절대값 x보다 어쨌든 내려와 있는 상태, 뭔가 내려와 있는 상태, 물론 꼭 내려와 있다기보다는 내려온 부분이 더 많아져야 음수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f의 6이
마이너스 6이다라고 친다면은 반대로 0부터 2까지는 적분하면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절대값 f가 절대값 x보다는 위에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꼭 위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왜냐면 이 별이 0과 2 사이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위에 있다라는 그 개념보다 정적분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 차지하는 부분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지금 우리는 절대값 f랑 이 절대값 x랑 만나는 지점이 0이랑 2랑 6이랑 어떤 또 다른 한 점, 별이 있다고 치고 2하고 6은 관통해야 되는 상황, 0은 접할 수 있는 의심점이다라는 정도, 그 별은 뭔가 진짜 모르는 상태, 요렇게. 그래서 이 f의 6이라고 하는 게 6인지 마이너스 6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첫 번째 0일 때 0을 지나야 되고요. 2를 관통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2라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가 6이라고 칠게요. 2하고 6을 어떻게든 이제 관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2일 때가 2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마찬가지 6일 때가 6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6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이제 하나 선택해 줘야 되는 건데, 자,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f의 6이 6이면은 어떻다고요? 0과 2 사이에, 0에서 2 사이에 절대값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좀 더 많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f의 6이 6부터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객관식 문제기도 하고요. 지금 보기를 보면은 막 16,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f의 6이 마이너스 6이면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어쨌든 지금 유리한 거는 양수일 때가 좀 더 객관식 정답에 가까운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뭐 6일 때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무조건 지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2일 때는 이 점을 지날지 이 점을 지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0과 2 사이에 f의 6이 6이면 절대값 f가 절대값 x보다 내려와 있는 부분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 사이에 또 다른 어떤 별이, 요 별이 0과 2를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마인드는 최고차이 양수인 3차 함수를 내가 뭐 하는 거다, 절대값을 취해서 끌어올리는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끌어올린 그래프랑 4개 만난다, 끌어올린 그래프랑 4개 만난다, 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여러분 수싸움이에요. 수싸움. 얼마나 최대한 빨리 이제 잡아내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진짜 그 경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별표가 이 0과 2 사이에 없을 때를 먼저 해볼게요. 어쨌든 별표라고 하는 얘가 0과 2 사이에 좀 없다라는 느낌으로 일단 먼저 갈게요. 왜냐면 여기 안에 별표가 껴있으면은 또 이 부분이 좀 되게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별이라고 하는 게 0과 2의 바깥에 있다라는 가정을 먼저 하고 덤빌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0과 2 사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절대값이 더 위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어차피 2에서는 관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림이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의 관통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럼 요런 느낌의 관통이 되려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3차 함수는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는 이 0에서 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먼저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런 느낌 가져가 볼게요. 요 밑에 있는 건데 약간 0에서 접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인 거니까 얘가 느낌이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접하는데 어쨌든 얘가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죠. 약간 밑에서 있는 요런 그림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의심이 되는 게 요 부분, 이 부분은 과연 진짜일까요? 원래는 밑에 있던 게
끌어올라온 부분일까요? 그거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봐봐요. 접한다고 쳤을 때 얘가 진짜라고 치면은 그러면 사실상 이미 거의 그림이 완성된 느낌이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F는. 그러면 이 점을 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런 형태의 그림이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주는 게 맞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거이냐 이거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돼요. 어쨌든 밑에 있는 걸 끌어올려서 이 부분인지 원래 이거인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밑에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0에서는 접하게끔 하는데 요렇게 접하게끔 하는데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요렇게 건드려서 얘를 뒤집어 올라오면서 이제 요렇게 만나게끔 요런 느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에서 접하는데 자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요런 느낌 가져갔을 때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F6은 6이 돼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 점을 지나야 돼. 3차 함수가. 그러면 이제 그림이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고 이 점을 지나려면 반드시 이 사이에 통과해가지고 이런 느낌이 돼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를 반드시 지나줘야 되는 입장에서 여기까지는 밑에를 지나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려면 이렇게 지나가주는 게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뭐 해주는 겁니까? 절대값을 취했을 때 정말로 4개 만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얘가 이제 끌어올리면 얘가 뭐 요런 느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요렇게 되겠죠?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요렇게 되고 다시 위에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몇 개를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지나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풀었을 때의 그 느낌을 최대한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했고 한 방에 이제 좀 최대한 빨리 찾는 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방에 답이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어쨌든 이게 정답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가 왜 정답이 아닌지를 좀 몇 개를 좀 제가 좀 살펴드리고 이걸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이겁니다 한 다음에 계산해버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아, 그 맞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F의 6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과 2 사이에는 절대값 F가 위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역시나 별표는 따로 떨어졌다 생각을 할게요. 그럼 얘가 그림이 뭐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0과 2 사이에는 얘가 위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얘가 진짠지 원래는 얘인데 얘가 끌어올라온 상태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지금 원래 얘가 이 그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원래 같으면 이거면 그냥 가는 거고 이거이면 어때요? 끌어올라서 간 거예요. 근데 최대한 이제 둘 중에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이거는 좀 상황이 힘든 게 이게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면은 3차 함수의 경우에서 내려오는 상황이면은 벌써 이미 찍고 올라오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럼 얘가 벌써 찍고 약간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다시금 얘를 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양수인 상황에서 이렇게 와서 다시 얘를 또 찍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그냥 뭐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하, 그냥 얘가 위에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얘가 좀 접할 수 있느냐? 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사실상 그냥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통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관통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얘를 통과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림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런 느낌으로 가서 쭉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얘를 이제 지나줘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얘를 내가 절대값을 씌우잖아요. 그럼 얘는 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요렇게 그다음 얘가 위로 이제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요? 요렇게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돼서
4개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게 이제 4개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 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최대한 시험장에서 답을 빨리 찾는 방법은 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0에서는 왠지 접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0과 2 사이에 별표는 없겠다라는 가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0과 2 사이에 없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 0과 2 사이에 정적분의 크기를 우리가 조건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별표가 들어가면 굉장히 꽤나 골치 아픈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서 최대한 빠르게 이 그림을 찾는 것이 여러분이 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인 거다. 자, 어쨌든 뭐 설명은 길었지만 이제 답은 이제 금방 찾아요. 보시면은요, F는 지금 보면 어때요? F는 요거죠. 이 연두색이 F예요. 그러면 F랑 지금 누구랑 연립한 거예요? Y는 X랑 연립한 거죠. 차함수로 가져갈게요. 최고차항은 뭔지 몰라요. 근데 지금 0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고요. 6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x-6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돼요. 근데 원래 지금 이 F 입장에서 누구 지나줘야 돼요? 2점 지나줘야 되죠. 2일 때 -2를 지난다를 지나줘야 돼. 따라서 2를 집어넣어주면 -2, 또 2를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4, -4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A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얘가 4분의 1이 된 거고요. 지금 뭐 구하는 겁니까? 문제에서 F8 구하는 거죠. 따라서 F의 8을 구하라고 한다면 4분의 1에 여기 8을 넣으세요. 그럼 8의 제곱 64, 8 넣으시면 2,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8 요렇게. 따라서 약분까지 하면은 요거 16 곱하기 2는 32, 32에서 8을 더하시면 42 정답 되겠습니다. 그럼 마침 그 42 보기에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뭐랄까 객관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게 주관식이면요 진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여기 있는 얘네들이 좀 약간 힌트를 준 걸 수도 있고, 그냥 이제 푼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문제는 최대한 평가원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쓰라고 준 문제거든요. 시간을 쓰라고 준 문제 여러분이 함정으로 안 빠지는 방법은 이런 단어들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평가원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한 조건을 주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서 2하고 6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준 이유는 0일 때 분명히 줬단 말이에요. 분명히 누가 봐도 0은 근인데 왜 0은 극값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을까? 0 혹시 중근가지나 접하나? 라고 하는 그 의심이 여러분의 많은 케이스들을 줄여줄 수 있다는 하는 것들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답 21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어땠습니까? 저는 최초에 이 문제 풀 때 좀 적잖게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어쨌든 요 모양 자체가 어쨌든 그쵸? 작년 9월 모의고사 21번이 생각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그건가 싶어서 좀 연립을 시도했더니 당연히 여기 있는 프라임 때문에 연립 시도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쉽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 문제 안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평균 변화율 나오고요.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이 말은 일단 분모 0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양쪽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수 있음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즉 리미트 x가 0으로 보내버리면 또 미분계수로 바뀌거든요. 그럼 또 미분계수로 가지고 또 약간 부등호의 어떤 상황이 또 예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굉장히 좀 빠르게 뭘 해보려고 하다가 좀 많이 절어요. 절다가 정말 하기 싫은, 정말 결국은 그건가? 라고 하는 그 대입 있죠. 그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거를 정말 짜증이 나는 상태에서 그냥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대입해서 그냥 계산해서 쭉 연립푸는 연립부등식의 풀이가 되어지는 건데, 제가 총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가 최초로 풀었던 연립부등식의 푸는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거 결국은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겠는데 해서 제가 뒤늦게 준비한 풀이 총 두 가지를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좀 정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프라임의 10을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 진짜로 뭐 F를 결정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한 방에, 지금 이 문제 조건을 보고 한 방에 프라임의 10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이런 거 보면 모든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0이 아닌 상황일까? 보면 딱 얘가 뭐가 눈에 보여요? 이거 평균 변화율인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2x를 0으로 보내면 이거 진짜 약간 순간 변화율, 미분계에서 정의 쓰란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거기다 지금 뭐예요? 부등호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샌드위치 정리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일단 시작을 하냐면은 요게 빼기 0 만들어주고요. 이쪽이 뭘 붙여요? 리미트 2x가 0으로 간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결국 2x가 0으로 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x가 0으로 간다 이 말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보내버리면은 0이 되어지고 2분의 프라임의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은 뭐가 돼버려요? 2x0, 2x0 요 모양 그대로 만들어줬고, f가 미분 가능한 3차 함수기 때문에 그냥 얘는 그냥 프라임의 0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x 0 보내면 어떻게 돼요? 0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프라임의 0이라고 하는 건 1차항의 개수이긴 한데 걔가 0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식을 써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넘어오면은 2분의 프라임의 0 요렇게 되고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쪽이죠. 네. 이쪽으로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f 프라임의 0의 범위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4로부터 0까지다라는 요 범위가 나오게 돼요. 이까지는 뭐 괜찮았어. 프라임의 0의 범위가 나오네? 근데 뭐 범위가 나오는 것 치고는 지금 뭐 개수가 뭐 정수라는 둥 그런 말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그럼 대체 지금 이 범위를 가지고 뭘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 부등식을 이제 놓고 봤을 때에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일단 따라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의 경험을.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얘랑 같아지는 그 순간 일단 한번 체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4년 9월 평가로 21번 같은 경우는 얘를 갖다 놓고 풀었을 때에 그 같은 순간이 나와요. 순간이. 근데 지금은 같다라고 해도요. 이게 2분의 프라임의 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게다가 얘는 지금 4차 함수인데 딱 정확히 같아지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럼 물론 이제 같거나가 들어있는 거 봐서는 같아질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뭐예요? 나름 지금 프라임이 2차 함수죠. 2차고 얘가 지금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인데 2차 함수 같아지는 순간이 뭐 있기는 있나 보다 정도지 이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멘붕이 오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딱히 뭐가 없는데. 그렇다고 뭐 얘 그려가지고 뭐 기하적 관점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태. 나 지금 큰일 났다. 할 수 있는 게 딱히 이 상태에서 갖다 놓고 해보니까 뭐가 없는 거야. 여기서 일단 1차 멘붕이 왔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뭐지? 뭔가 같은 지점 했더니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큰일 났다. 그럼 이제 진짜 뭘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뭐밖에 생각이 안 나냐면 설마 지금 나보고 지금 이거를 최고차항이 1이고 ax의 제곱 bx 플러스 c, 지금 나보고 이거를 미분해서 넣고 여기에 2x를 넣고 지금 나보고 지금 이거를 정말 하라고 하는 건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다가 이제 너무 하기 싫은 거지.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정말 하기 싫은 거야. 다만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풀어오다 보면 어때요? 15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굉장히 빨리 풀리거든요. 1번부터 14, 16부터 20,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빨리 풀려요. 여러분도 뭐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시간은 있고, 또한 뒤에 이제 선택 과목 쭉 보면은 그냥 어쨌든 간에 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뭐 29번 같은 경우는 뭐 늘 보던 그런 느낌이고, 30번은 그냥 적분 계산인 것 같고, 28번만 조금 약간 어려워 보이고, 나머지는 할만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충분히 이제 시간이 이제 있다라는 인지가 되면은 이제 얘를 충분히 넣어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얘를 이제 막 딴 데서 막 온갖 삽질을 하다가 시간을 다 어느 정도 쓴 다음에 얘로 정말 넣는 건가라고 생각하기에, 만약에 시간이 좀 촉박하다, 좀 지나가 버렸다, 나 지금 뒤에 선택 과목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얘를 보게 되면은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무튼 지금 상황에서 결국 얘를 미분해서 넣고 뭔가를 문제를 풀어야 이 문제가 풀이가 이제 실마리가 보인다는 게 굉장히 저로서도 약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평가원을 정말 나한테 계산을 시키는 거구나. 자, 그럼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을 해보면은 3x의 제곱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걔를 이제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3x의 제곱 a의 x 2분의 b, 요게 이제 뭐냐면 2로 나눈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x제곱을 더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5가 돼요. 2분의 5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분의 b, 거기서 누굴 빼요? 2를 빼주는 겁니다. 요게 자 짝거나 같다. 2x분의 f의 2x를 또 구해야 되거든요. 정말 나에게 이거를 지금 시키는 거구나. 보면 이제 넣어주시면 8x의 세제곱, 요게 이제 4x의 제곱이니까 4ax의 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차피 f0는 c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거 없다고 치고, 그러면 f의 2x에서 f0 빼버리면 요거 남죠? 요거 남는 건데 얘를 뭐로 나눠줘요? 2x로 나눠주는 거예요. 다행히 얘가 2x로 다 약분이 되는 상태라서 요걸 좀 한 방에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거 2x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4x의 제곱. 요거 2x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2a의 x. 요거 2x 나누겠습니다.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x 4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제 요 상황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정말 짜증나는 게, 당연히 이렇게 한 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2차고 2차니까 넘겨서 크거나 같다니까 뭐 접하거나 공중부양, 뭐 판별식 D 작거나 같다를 쓰셔도 되고, 혹은 이제 어쨌든 대칭축이 최소가 되어지는 거니까 미분 쳐가지고 대칭축의 최소값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주면 되는 거고, 얘를 써주면 어때요? 마찬가지 넘어가면 4차 함수잖아요. 4차가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역시나 뭐 최소 찾아가지고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너무 귀찮은 거지. 이것도 귀찮고 이것도 귀찮은 거야. 이것도 귀찮은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쳐다봤어요. 정말 나에게 이 계산을 시키는 건가. 근데 잘 보면 지금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얘를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얘를 만족한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게 2차 함수고 2차 함수고 4차 함수예요. 그랬을 때에 약간 어떤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면은, 4제곱이 어쨌든 제일 큰데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4제곱은 요게 4제곱이에요. 근데 0 말고는 얘보다는 아래에 있고 얘보다는 아래에 있다면서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얘가 지금 대칭축이 얼마예요?
두근의 합의 나누기 2죠. 요거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4분의 a. 얘가 대칭축이 되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의 대칭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두근의 합은 2분의 5분의 a에 음수 붙는 건데 마이너스 5분의 a인데 나누기 2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a라고요. 마이너스 5분의 a. 그러면 이 둘이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대칭축이 다른데 얘는 지금 대칭축이 0인 상황에서 대칭축이 다른 녀석을 끌고 와가지고 0 아닌 지점에서 늘 작고 작으려면은 이게 지금 상황이 그림이 예뻐지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이걸 그리겠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얘보다는 좀 더 크겠죠. 그럼 얘는 이쪽에 있다 치고 그럼 그림이 뭐 요렇게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얘는 어때요? 얘는 2분의 5x의 제곱이니까 좀 더 내려오는 상황인 건데 얘는 또 심지어 대칭축이 좀 더 딴 데 있어.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다고 치면 뭐 그림이 또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애매한 거거든. 근데 이때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아까 프라임의 0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프라임의 0이라고 하는 게 1차항의 개수였죠. 1차항의 개수 B였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B였단 말이에요. B가 마이너스 4에서 0까지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얘는 마이너스 4로부터 0 사이에 있어야 되고 여기는 여기가 어쨌든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B 빼기 2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렇게 있는 건데 2분의 B 해주면은 요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2를 빼요. 2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4로부터 0 사이에 있고 얘는 마이너스 4로부터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최소한 여기가 지금 뭐예요? 여기일 때가 언제냐면은 얘가 2분의 B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웬만하면 얘가 얘보다 여기 있는 2분의 B 빼기 2가 B보다는 내려와야 좀 이게 의미가 있죠. 물론 이제 얘가 0이 아닐 때만 요 관계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0이 정말 그 근방을 놓고 보더라도 얘가 지금 이 관계식이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일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B를 어떻게 처리하면 이게 지금 딱 이게 맞물리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 혹시 얘가 둘이 같을 수 있나? 같아버리면은 2분의 B는 마이너스 2가 되어지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4 같아진다? 그럼 B가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를 또 고민해 보면은 이거 혹시 이 대칭축이 하나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칭축이면 훨씬 좀 편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해보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왠지 똑같은 축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즉 얘가 0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애가 혹시 0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0이 돼버리면요. 이쪽은 이제 얘가 요렇게 지워지고요. 이쪽은 요렇게 지워져 버려요. 얘를 그리고 싶은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4로부터 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뭐 요런 그림이라 칩시다. 요 노란색 그래프는. 그다음 마찬가지. 얘도 지금 보면 요 그림인 건데 얘가 지금 그림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같은 대칭축이 0인 상황에서 뭐 요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같아지는 지점이 아예 없어지잖아요. 같아지는 지점이 아예 없잖아. 그럼 같거나 대체 왜 준 거야? 그러면 뭔가 같아지려면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될 것 같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랑 같아지는 그 순간을 찾는 건가? 라고 보면 아까 B는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4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혹시 지금 이게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4인 상황을 나에게 지금 묻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 이제 얘가 마이너스 4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이거 또 마이너스 4 지금 이 상황을 내게 지금 묻는 건가? 라고 해서 이제 끼워 맞춰 보다 보면은 요게 정답일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의심을 가지고 이제 정답을 구해보면은
요게 이제 A가 0이 된다라고 본 거고 B가 마이너스 4라고 본다고 하고 3x의 제곱 빼기 4가 되는 상황에서 프라임의 10을 구한다 라고 하면은 얘가 300 빼기 4니까 296이 정답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296인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놓고 이제 뭐를 이제 저는 해보냐면은,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한번 해봤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정답인 것 같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 296인 것 같다라는 그 느낌으로 저는 그냥 혹시 A가 0이고 B가 혹시 마이너스 4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면은 넘기게 되죠. 자, 이 경우는 판별식 D가 작거나 같다 써도 되는 건데 그냥 뭐 할 거냐면요.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요거 미분하겠습니다. 이거 미분하면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a일 때가 최소가 돼요. 집어넣겠습니다.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b의 범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b로 표현해 주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b는 넘겨주면 6분의 1의 a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그럼 b는 양변 2 곱하면 3분의 1a의 제곱 마이너스 4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b가 마이너스 4로부터 0이다라는 조건 하나 가지고 일단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를 해볼게요. 두 번째 거를 해보면은 얘가 크거나 같다 되는 거고요. 요거 역시나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이거의 최소를 찾아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찾아줘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은 뭔가 확실하지가 않죠. 아까 여기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칭축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얘를 미분을 한들 A에 관한 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최소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온전한 함수를 하나 두고 하는 게 편하니까 이때의 포인트는 얘를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넘겨주면은 x의 4제곱 빼기 4x의 제곱보다 얘가 2a의 x 플러스 b라는 이런 1차 함수 직선으로 해석을 하고 얘는 온전히 만들어진 4차 함수 특히나 얘가 우함수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얘가 그림을 그려보면요. 0일 때 0이고요. 그리고 얘가 제곱 묶어내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렇게 마이너스 2, 0, 2 요런 그림이 돼요. 요런 그림이 되고 여기가 2고 여기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역시나 비유관계 써주면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루트 2예요. 그래서 루트 2일 때를 구해봐서 최소를 찾아주면은 루트 2의 제곱은 2,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루트 2 제곱은 2 빼기 8이니까 정확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자,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 그리고 지금 우리가 2a의 x 플러스 b라는 요 직선을 찾아오려고 하는 건데 이때 b라고 하는 건 y절편이죠. y절편은 아까 전에 b가 마이너스 4로부터 0까지라 그랬거든요. 즉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b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b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떠한 기울기를 가지고 얘가 항상 밑에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그어도 이 4차 함수가 직선보다 늘 위에 있게 하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밖에 없다. 여기 있는 얘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마찬가지 기울기를 줘버리면은 항상 얘가 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즉 어떻게 돼야 된다? 기울기가 0인 상황이 펼쳐져야 이렇게 돼줘야 이 상황이 OK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뭘 할 수 있냐면 A는 0이고 B가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대한 식까지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걸 확인해 보면은 b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a가 0 된다라고 치면 요 등호가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만약에 여기서 만족했는데 여기서 안 돼 버리면은 그건 이제 나가리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네, 요거까지 되는지를 확인을 시켜줬어야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4가 되었기 때문에 요 상황이 이제 정답이 되어지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제 해보면 아까 같은 그 상황, 네, 정확히 대칭축 같아지면서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함수가 딱 0에서 접하는 상황, 딱 그 상황이 맞물릴 때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아까 그 첫 번째 방법이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제가 최초 풀이를 많이 좀 담으려 노력했던 풀이라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두 번째 풀이는 약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좀 더 그래도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거겠다라고 정리한 거거든요. 좀 보여드려 볼게요. 1번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1번을 정리하시면 요거 넘어가면은 네, 2분의 3x의 제곱, 그리고 요거 넘어가면은 플러스 2 크거나 같다. 요거 넘어가 버리면은 마이너스 2ax니까 마이너스 ax겠죠. 여기 넘어가 버리면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은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넘겨보면은 2a의 x 더하기 b가 요게 뭐가 돼요? 작거나 같다 x의 4제곱 빼기 4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대한 1번, 2번이 동시에 되기 위해서는 같은 모양으로 최대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요 모양이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양변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세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부등호 방향 역전이 되어질 거고 2a의 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예쁘게 적어주면 이쪽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완벽하게 뭐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프로 우리가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얘는 y축 대칭 우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림 그려주면 이런 느낌이고요. y축 대칭이에요. 그리고 0에 접하는 거고 x제곱 묶어버리면 x제곱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해주면 여기가 뭐가 돼요? 2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비율 관계 쓸 거니까 여기 루트 2가 돼주면 되겠죠? 1대 루트 2 이렇게. 그래서 루트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루트 2의 4제곱은 네, 4. 루트 2의 제곱은 2. 4 빼기 8은 마이너스 4. 요게 마이너스 4. 요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0, 마이너스 4가 꼭지점으로 있고 위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파란색보다 위에 있으면서 흰색보다 아래에 놓이게 되는 1차 직선을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이 1차 직선이 어떤 이런 기울기를 가져버리면 절대 안 되겠죠. 즉 이 사이를 모든 x가 0이 아닌 모든 거에서 다 되려면은 결국 이거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딱 정확히 이때 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a는 기울기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a는 0이다 볼 수 있을 거고요. b는 얼마가 된다? 네, 마이너스 4. 이렇게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4니까 fx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 x의 세제곱 그리고 a가 0이죠. b가 마이너스 4죠. 이렇게 더하기 c 이렇게 되고요. 우리는 프라임에 10을 원하는 거죠. 그럼 미분에서 10을 넣을게요. 3 곱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296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 요 부등식에서 좀 더 깔끔하게 푸는 방법은 이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사이에 있다고 풀면은 좀 더 예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2번입니다. 자, 지난번 6월 모의평가에 의해서 다시 한번 9월 모의평가의 22번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어쨌든 푸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고 푸는 시간도 천차만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얘가 못 풀 문제는 결단코 아니다. 어쨌든 피지컬로 좌표 찍어서 뚫러도 뚫리는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 문제는 총 제가 두 가지로 해설을 할까 하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최초 풀이 때 풀었던 풀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역함수, 그 다음에 기울기 6K, 7K 이 길이 B로 풀어내는 첫 번째 풀이를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풀이를 내가 못 봤다 할지라도 피지컬로 뚫어내는 방법, 그 방법을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끝까지 여러분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곡선 y는 로그 2x 위에라 그랬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로그 2x 위에 두 점이 AB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냥 보면 이제 A, B를 아무 때나 찍으면 되나 싶었는데 밑에 거를 잘 보면요. 밑에를 읽어보면 P라고 하는 건 A에서 Y는 X에 내린 수선의 발이고요. Q라고 하는 거는 Y는 X 대칭시킨 2의 X제곱 위에 점이 되는 건데 그때 AP의 Y절편이 위에 있나 봐요. 위에 있으니까 AP의 Y절편에서 BQ의 Y절편을 뺀 게 2분의 13이라는 이 조건 때문에 처음에 스타트를 끊으실 때에 A를 어디다 찍어야 되는 거냐면 A를 이쯤에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이쯤에 A를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여기다가 이제 어떤 점 B를 찍어주시고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가 여기가 이제 점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점 Q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길이 요 Y절편과 요 Y절편의 차가 2분의 13이다 그랬죠? 여기가 2분의 13인 거예요. 요렇게 줬어.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를 준 거예요. 그랬을 때 나보고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물론 이제 뭐가 나왔냐면 AB의 기울기가 7분의 6이에요. 그 말은 얘가 이제 옆으로 요렇게 내렸을 때에 요게 이제 몇 대 몇이다? 7대 6이다. 이 말이에요. 7대 6이다. 그래야 기울기가 7분의 6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의 기울기의 역수가 이거의 기울기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게 7대 6이면 얘는 반대로 6대 7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이어주시고 요렇게 이어주시면 얘가 이제 6K이고 얘가 이제 7K가 되는 요런 상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가 반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구하라 그랬어요? 사각형 APQB 이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은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높이는 어차피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나보고 1대1대 루트 2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높이가 얼마냐면 2 루트 2분의 13이다. 여기서 1대 루트 2 그쵸? 여기다가 루트 2 곱하면 2분의 13이 되어지는 거니까 지금 내가 요렇게 삼각형 하나 요거 하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요거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밑변 곱하기 높이가 요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요 길이 L1 구하고 요 길이 L2 구한 다음에 그냥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건데 밑변이 L1, L2 그래서 L1 더하기 L2 한 다음에 높이는 누구예요? 얘죠. 2루트 2분의 13이구나.
요렇게 해서 요거를 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하겠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일단 이거를 빨리 구하느냐? 물론 좌표를 찍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기울기의 조건이 나와져 있는 이상 이 K를 빨리 구하겠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좌표를 찍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K를 먼저 구하겠다는 발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K를 빨리 구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어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어떻게든 1대1대 루트 2 써야 되거든요. 걔를 안 쓰고는 안 풀려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가 지금 7K이죠. 얘도 옆으로 눕혔을 때 요렇게 해주면은 요게 또 뭐가 돼야 돼요? 7K가 돼야 돼요. 보셨어요? 얘가 1대1대 루트 2니까. 그러면은 얘가 요 삼각형을 한번 보실래요? 요 삼각형? 요렇게? 요렇게 보실래요? 요렇게 보시면은 요게 넓이를 구할 때요.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요거 보이세요? 얘가 지금 7K이고 7K니까 요 길이가 어떻게 돼요? 1대1대 루트 2니까 7 루트 2K라고요. 그런데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밑변이 7 루트 2K이고 높이는 요거죠. 밑변 곱하기 높이 하나,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나 같아져야 된다라고 처리해버리면 일단 K가 빨리 나온다고요. 그게 일단 빨리 K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7 루트 2K 곱하기 높이 2 루트 2분의 13. 이거는 여기 밑변 13K 그리고 여기 높이 7K 이거를 빨리 먼저 구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루트 2 루트 2 약분 7 약분 13 약분 K 약분했으니까 K가 2분의 1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되는 거고요. 요거 자꾸 좀 색깔이 너무 겹치네. 그냥 흰색으로 쓸게요. 요 길이가 3이 되는 거고 요 길이가 2분의 7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표를 찍어서 관계식 세울 때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로그 쪽에 점을 찍지 말고 지수에다 점을 찍어라 그래요. 그게 훨씬 더 우리가 편하게 푸는 방법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지수에다 점을 찍을 겁니다. Q점을 찍어 볼게요. Q점은 t, 2의 t제곱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 점을 제가 색깔이 너무 없다. 자, 요걸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얘가 t로부터 얼마큼 갔어요? 3만큼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럼 얘를 누구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지수함수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2의 t 플러스 3 요렇게. 근데 여기 있는 2의 t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얘는 뭐랑 같냐면은 원래 있던 요 2의 t제곱에서 얼만큼 위로 올라간 거예요? 2분의 7만큼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의 t제곱으로부터 얼만큼 올라간 거다? 2분의 7만큼 위로 올라간 거다. 요렇게 항상 우리가 관계식을 세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좌표를 찍을 때는 가급적 지수에 찍어달라고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여기 있는 2의 t제곱을 뭐 라지 x 여기 라지 x 처리해버리면 여기가 8 라지 x가 되고 여기는 라지 x 더하기 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라서 넘어가면 7x가 되죠. 라지 x는 2분의 1 되고 이때 이 라지 x라고 하는 것이 2의 t제곱이었잖아요. 2의 t제곱이 2분의 1인 거니까 t가 얼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사기인 거죠. 이게 지금 음수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냥 좌표 찍는 거예요. 그냥 찍어요. 그냥 찍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2분의 1인 거야. 그냥 찍어. 다음 오른쪽으로 3칸 갔으니까 얘가 뭐가 돼요? 2, 여기가 2, 여기 2,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 넣어봐요. 그러면 4. 얘가 2, 4가 되는 거야. 2, 4.
여기가 2,4예요. 2,4. 그럼 이 점은 뭐예요? 이 점은 대칭시켰으니까 4,2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어떻게든 이 L1과 L2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다고요.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2분의 1이면 요 점은 대칭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때에 얘가 옆으로 2분의 3, 밑으로 2분의 3이 된 거니까 1대 1대 루트 2에 의해서 이 L2는 뭐가 되냐면 2분의 3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2,4고 얘가 지금 4,2가 되어지는 상황에서 옆으로 두 칸, 밑으로 두 칸 났죠?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2 루트 2야. 내가 센터에 있으니까 이 L1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따라서 정답이 뭐가 되는 거냐면 L1은 루트 2가 되고요. L2는 2분의 3 루트 2가 돼요. 그러면 이제 둘이 더해주면은 2분의 5 루트 2가 되겠죠. 답을 구해보죠. 2분의 1에다가 요게 2분의 5 루트 2 곱하기 얘가 2 루트 2분의 13 이렇게 하시면 정답입니다. 좀 난잡하긴 한데 루트 2 약분, 그럼 얘가 8분의 13 곱하기 5가 65가 되나요? 네, 8분의 65가 돼요. 따라서 P 플러스 Q를 구하라. 네, 73이 정답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랄까,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그냥 막 자유롭게 갖고 놀 수 있는 것만으로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푼 데서 필요한 거는 아마 이 첫 번째 K를 구하는 과정일 거예요. 이게 이제 얘가 요 K를 구하는 과정이 얘가 1대 1대 루트 2니까 7K면 7K다 해서 요게 13K고 7K니까 요 넓이 가지고 K를 구하는 과정이 이게 없으면은 좀 문제가 좀 어렵게 가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면 아까와 같은 6K, 7K 뭐 이거 내가 못 봤다. 그냥 피지컬로 뚫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피지컬로 뚫는 방법 보여드립니다. 그냥 좌표 찍어 볼게요. 찍어 보시면은 여기 얘를 이제 뭐 t, 2의 t제곱 요렇게, 그리고 얘는 뭐가 돼요? 2의 t제곱, t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직선은 뭐가 돼요? y는 항상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t를 넣었을 때 2의 t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2의 t제곱 더하기 t 이렇게 돼요. 따라서 얘 y절편은 뭐가 되냐면 2의 t제곱 더하기 t, 요게 y절편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을 잡아야 될 텐데 얘는 아까 전에 뭐였어요? 기울기가 6K, 7K였죠? 그걸 써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6K, 7K 간 거니까 6K 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T 플러스 6K. 얘는 2에 T 플러스 6K. 요렇게. 물론 여기 있는 2의 t제곱 더하기 6K라고 하는 얘는 뭐랑 똑같아야 돼요? 원래 있던 2의 t제곱에서 얼만큼 위로 올라간 거예요? 7K만큼 위로 올라간 거죠. 네. 함수값이 여기서 위로 7K만큼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이 직선을 구해서 결국 y좌표 찾은 다음에 요 거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봅시다. 일단 요 직선이 어떻게 돼요? y는 역시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어디를 지나줘야 돼요? 네, 요 점을 지나는 거죠. 네, 요 점을 지나야 돼요. 요 점. t 플러스 6k,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야 돼. 그러면 요렇게 하지 말고 요걸로 할까요? 요걸로 하면은 자, x 대신에 t 플러스 6k 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t는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t 해주고요. 마이너스 6k도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6k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근데 얘가 지금 요 모양이 돼야 되죠. 요 모양이 돼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2의 t제곱 플러스 7k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되셨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이 y절편이 뭐가 되는 거냐면 2의 t제곱 플러스 t, 그리고
요게 합해서 13K 되셨나요? 요렇게 둘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요 y절편의 차가 뭐가 돼요? 13K가 돼요. 근데 그 13K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3이거든요. 따라서 K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다. 요렇게 뚫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냥 피지컬로 뚫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총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이제 6월, 9월 연속으로 22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가오는 대수능에서도 똑같이 22번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무쪼록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8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상 그동안에 배제되어 왔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가 다시금 부활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동안의 어떤 킬러 배제라고 하는 그것들을 다시금 이제 무너뜨리겠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또 내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간 2023 수능 이후에 약간 잠잠했던 소위 말하는 N축풀이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해왔던 그 기조를 이제 허물고 다시금 내겠다라는 기조로 왔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합성함수는 이제 수식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자, 무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3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자, 그냥 보면 어쨌든 합성함수 형태가 보이긴 보이는 건데 이게 이제 확실하게 합성함수로 내가 가야겠다라는 단서는 어디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인 거죠. gx의 극한이 어디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 뭔가 해석하기보다는 얘를 분리시켜서 뭔가 해석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함수를 잡아낼 때요. 요렇게 잡아볼게요. 자, h의 x라고 하는 거를 x 마이너스 탄젠트 x다. 요렇게 잡고요. 그럼 이제 fx는 h 합성 gx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fx가 다항함수예요.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고 얘가 지금 합성함수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안에 있는 이 gx는 현재 어떤 형태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튼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거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은 f0은 0이라 그랬고요. f2'의 파이 0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3차 함수는 변곡점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두 번 미분해서 파이 넣으면 0이다라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아, x는 파이가 변곡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일단 f파이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자, f의 파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h의 g의 파이가 되어지는 건데요. 이때 지금 g파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인의 g파이가 0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g파이는 어떤 정수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얘가 정수파이예요. 그런데 이 h의 정수파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탄젠트 정수파이는 0이니까 필요 없고 그러면은 얘가 그냥 뭐가 돼요? 그냥 정수파이가 돼요. 그냥 정수파이가 된다. 그 다음 한 번 더 어떤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미분을 하시면은 h'의 g의 x에 안에 한 번 더 미분이 되어지는 건데 이때 프라임의 파이를 다시 한번 넣어보면은 자, h'의 g의 파이가 되어지는 거고 g'의 파이입니다. 근데 이때 g파이가 뭐라고요? 어떤 정수파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h를 미분해서 정수 파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건데 이때 h를 미분을 하잖아요. h'x라고 하는 건 1 시컨트 제곱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왜 한타스 공식 아시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냐면은 마이너스 탄젠트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뭔가의 제곱에 음수가 붙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h'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즉 여기 있는 이 hx는 항상 얘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게다가 탄젠트는 x가 정수파일 때 늘 0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소는 감소하는 건데 정수파이에서 뭐가 된다? 바로 프라임이 0이 된다. 즉 h 프라임이 0이 되는 상황이 정수파이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h 프라임의 정수파이는 0이에요. 0. 탄젠트 정수파이 0인 거니까. 즉 얘가 지금 뭐냐면은 0이에요. 0. 아, 그 말은 이 f 프라임의 파이도 0이군요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f 아까 전에 분명히 f가 파이에서 변곡점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프라임의 파이가 0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f를 잡아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f는 분명히 변곡점이면서 접선의 기울기 0이 되어지는 거니까 3차 함수는 뭐 이런 형태밖에 없어요. 이런 형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3차 함수 fx는 내가 어떻게 두면 될 것 같아요?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겠고 x-파이의 세제곱. 세제곱의 형태가 돼줘야 되는 거고 지금 얘가 f의 0이 0이잖아요.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0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a파이의 세제곱.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f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간단하죠. 모르는 문자 하나만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써먹은 거 얘를 사용해 줘야 돼요. 얘를 사용해 줘야 되는 거고 자, 어떻게든 우리는 f를 찾아줘야 되는 건데요. f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의 f 하나, 이런 형태의 f 하나, 총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변곡점이 파이라고 하더라도 요 형태 하나 있을 거고요. 요 형태 하나 있을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일단 찾아내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조금 그려야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합성함수 빨리 그리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n축을 사용하지 않고 그려드립니다만은 무튼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은 이미 다 배운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이제 이거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 합성함수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을 밑에 아래 링크로 하나 뭐 달아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분 확인하시고요. 여러분이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hx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hx는 x 빼기 탄젠트 x인데 요거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다? 분명히 감소하는 거고요. 감소하는 거고 그리고 정수파이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 요거를 아까 전에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미분했을 때의 마이너스 탄젠트의 제곱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요 h 프라임 가지고 h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탄젠트가 원래 요렇게 생겼죠. 요걸 내가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더 급해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45도일 때 1인 거니까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제곱을 하면은 얘가 좀 작아질 거고요. 1보다 큰 데에서 제곱하면 더 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원래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얘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곱을 했죠. 그러니까 제곱을 했으니까 음수는 양으로 되는 거야. 음수는 양으로 되는 거니까 그림이 뭐 요렇게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인 건데 얘를 음수 붙여놨죠.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게 맞는 거예요? 얘가 뭐 요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부분이
뭐 필요 없어 지금. 필요 없고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다 보니까 얘가 파이일 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파이일 때 또 0이 돼요. 그래서 그림이 뭐 요런 식으로 된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의 그래프가 H'의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H'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H의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 자, H의 그림은 감소 감소 여기 0 감소 0 감소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요게 지금 H'X잖아요. 요 H'X를 가지고 HX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H의 0은 0입니다. 그렇죠? HX가 X 빼기 탄젠트 X이기 때문에 0을 집어넣으면 0이에요. 0이고 모든 정수파이에서 프라임이 0이면서 좌우에 감소하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니까 뭐 요런 형태. 요런 형태겠죠. 요런 형태가 바로 HX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파이일 때가 어떻게 되냐 보는 건데 H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탄젠트 파이는 0이니까 파이예요. 즉 얘가 파이일 때 파이가 되어지고 여기 뭐 이쯤 여기가 이제 파이 콤마 파이 라고 보고 똑같은 형태의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요런 형태. 요 형태가 이제 H의 그림이고 마찬가지 여기 2파이잖아요. 2파이 좀 더 위에 여기 요게 이제 2파이 콤마 2파이가 되어진다라고 보면 이때의 H의 그림은 뭐 이런 형태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게 이제 H의 그림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일단 H의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를 가져와야 되는 건데 일단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F는 다항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F는 H의 G의 X인 입장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 GX가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요. 이 H의 점근선이 정역이 되게끔 하는 함수값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H의 점근선이 2분의 홀수파이가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GX는 반드시 2분의 홀수파이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얘가 지금 2분의 홀수파이가 되는 순간 H의 2분의 홀수파이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F가 미분 가능 함수인 다항함수의 형태가 되려면은 이 안에 있는 이 GX는 반드시 2분의 홀수파이가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GX의 그림을 그려볼 건데 GX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요? 2분의 홀수파이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G의 파이는 뭐가 돼야 돼요? G의 파이는 정수파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G의 파이는 정수파이가 되는 상황이고 2분의 홀수파이는 되면 안 돼 라고 했으니 자, 얘가 만약에 2분의 파이라고 하고요. 요걸 2분의 3파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그 g라고 하는 거는 2분의 3파이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상황상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 케이스는 파이일 때 정수파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파이일 때 파이가 되어지면서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2분의 3파이에 가까워져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림이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첫 번째 그림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요.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여기가 이제 2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얘가 2파이가 되어서 파이 콤마 2파이가 되어서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3파이에 수렴을 하려면 이런 형태로 되는 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까워져 가는 게 두 번째 케이스. 어쨌든 GX의 그림을 그릴 때는 G의 파이가 정수파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려오거나 여기에서 올라오거나 밖에 없어요. 즉 G의 파이가 되거나 2파이밖에 없다라는 거. 3파이가 돼버리면
무조건적으로 여기 있는 2분의 5 파이를 건드려 버리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g의 파이라고 하는 건 절대 2분의 홀수 파이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2분의 5 파이 건드려 버리는 순간 이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게 돼 버립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는 F를 찾는 중이고요. 쉽게 말하면 A를 찾는 중이에요. 다시 말해서 A라고 하는 거는 이게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즉 A가 양수일 때는 이 그림, A가 음수일 때는 이 그림이 될 텐데 그때에 이 F라고 하는 게 H 합성 GX가 될 텐데 H는 이미 이렇게 정해졌고요. G라고 하는 거는 케이스가 하나, 둘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를 빨리 해볼 건데 첫 번째 케이스 요 경우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F의 그림을 그립니다. F가 이제 H 합성 G잖아요. 네, H 합성 G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파이보다 크거나 같아요. 파이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 안에 있는 GX가 어때요? 안에 있는 이 GX가 파이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증가를 하죠. 파이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자, 파이 여기 있죠? 파이 여기 있고 여기가 2분의 3파이예요. 그래서 파이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이 H의 그래프는 어때요? 내려오게끔 되어 있죠? 즉 이때의 H 합성 F를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얘가 내려오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그림이 되는 거고 이때의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의 점은 얘가 원래 파이 콤마 A 파이 세제곱이 되는 건데 이때 F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H의 G의 파이가 되는 거고 이때 G의 파이는 파이였죠. 얘가 지금 파이잖아요. 그러면 H의 파이가 되어지는 건데 H의 파이는 파이잖아요. 즉 여기 있는 얘가 파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 A가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파이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양수가 돼요. 파이 제곱분의 1이 돼야 얘가 파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양수가 돼. 양수면은 이게 분명 그림이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린 건데 그쵸? 이렇게 돼야 지금 우리가 뭐 요 상황이 지금 3차 함수 그래프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 애가 양수가 된다는 건 얘가 모순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외에 꼭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도 확인이 가능하냐면 만약에 파이보다 작아요. 작게 되어지면은 어쨌든 얘가 요렇게 감소를 하려면요. 요렇게 감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2분의 파이로부터 파이까지 요렇게 감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얘가 그림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요렇게 요 2분의 파이를 건드리지 않는 선상에서 얘가 이렇게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분명히 F의 0은 0이라 그랬잖아요. F의 0은 0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즉 여기 0일 때가 X축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아까 분명히 물론 이렇게 해서 바로 모순 나왔어요. 그냥 이거 케이스 아닌 거예요. 아닌 건데 분명히 또 질문이 나올까 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0일 때 0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G의 0은 그럼 분명히 G의 0이라고 하는 건 이쪽에 0이 있겠죠? 그럼 0 나오면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에 0이 돼줘야 되죠. 누가? 여기 있는 이 값이. 요 값이 G의 0이라고 하는 게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은 값이 나와요. 여기 있는 얘가. 근데 H가 0이 되기 위해서는요. 요 값이 0이거든요. 요 값이. 근데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0이 이렇게 있어 버리면은 절대로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값으로 A가 양수니까 모순이다. 1번. 두 번째, 0이 되기 위해서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뭔가 지나가 줘야 되는 건데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 0이 되는 게 없다.
이게 두 번째 방법. 어쨌든 첫 번째 케이스가 NO! 모순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두 번째가 정답일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H 합성 G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파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볼게요. 그러면 파이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2파이로부터 어디까지 감소해요? 2분의 3파이까지 감소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2파이죠? 여기가 2파인데 보세요. 여기가 2파인데 요 2파이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얘가 보면 2파이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역방향인 거니까 얘를 뭐 해야 돼요? 돌려서 끼워야 돼요. 돌린다라는 말의 의미 제가 충분히 설명드려서 저희 반 학생들 다 알 거예요. 돌려버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이쪽 파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뭐가 되는 거냐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F의 그림은 분명히 이런 형태의 그림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아까 전에 분명히 파이, A 파이의 세제곱이라고 했는데 이때에 다시 한번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F의 파이는 H의 G의 파이가 되어지는 거고, G의 파이가 지금은 뭐일 때 찾는 거예요? 2파이죠. G의 파이가 2파이잖아요. 따라서 얘가 지금 2파이니까 요게 지금 2파이예요. 그러면 H의 2파이는 얼마냐? 얼마예요? H의 2파이가 여기 있잖아. 2파이죠. H의 2파이는 2파이예요. 2파이. 즉 여기 있는 이 부분이 2파인 거예요. 얘가 2파인 거예요. 따라서 A가 이제 확정되어지는 건데 얼마예요? 얘가 2파이 제곱분의 2 맞나요? 파이 제곱 날려주시고 2가 돼야 2파이 된 거 맞죠? 근데 A가 파이 제곱분의 2로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굳이 할 필요 없어. 어차피 해보면 어차피 이 그림 나오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어차피 앞에가 모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확정인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끝이에요. 자, 그러면 A가 뭐라고요? 파이 제곱분의 2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파이 제곱분의 2니까 여기 2파이 되겠죠? 요거 2파이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림은 얘가 확정이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G'의 0에다가 G의 0의 제곱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G'의 0을 구하려면 아까 있는 이 부분을 봐야 돼. 요게 0을 한번 쭉 넣어보세요. 그러면 F'의 0이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F'의 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0 넣는 거죠. H'의 G의 0 곱하기 G'의 0 맞아요? 곱하기 G'의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F'의 0은 내가 이거를 미분한식 이것도 미분해야 돼. 아우 귀찮아. 자, F' 미분하면은 요게 3이 튀어나가면서 파이 제곱분의 6 그리고 요거의 제곱 x 빼기 파이의 제곱 안에 한 번 더 미분 1 뒤에 상수 미분하면 0 요게 0을 넣게 되면은 6 프라임의 0이 6이네요. 6 즉 얘가 6이에요. 6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는 지금 얘를 구하는 겁니다. 얘를 구하는 거고 G의 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F의 X가 H의 G의 X인데 F의 0은 H의 G의 0입니다. G의 0은 뭐냐면 아까 요 그래프 보세요. 요 그래프 보시면은 G의 0이 뭔지 모르겠죠? 지금 얘가 그림이 뭐 요럴 거 아니에요. 요렇게 내려와줘야 얘가 지금 요 그래프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보시면은 파이보다 작다 그랬을 때 2분의 5파이로부터 어디까지 감소하는 거예요? 2파이까지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5파이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거예요. 감소를 하는데 함수값은 뭐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증가 이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뭐를 모르고 있어요? G의 0.
0일 때 얘가 뭔지를 모르죠. 0일 때가 뭔지 몰라요. 별이라고 둘게요. 그럼 이 별은 어떻게 돼요? 2파이와 2분의 5파이 사이에 어딘가 별이 있는 거죠. 즉 여기 있는 요 2파이와 요 2분의 5파이 사이에 그 0이 되는 지점, 즉 이 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0이 되게 하는 그 점, 이 점. 그래서 얘가 이제 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G의 0을 제가 별이다라고 뒀고요. H별은 얘가 0이 되는 상황이에요. F0이 0인 거니까. 그렇죠? H별이 0 된 거 맞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G0을 내가 만약에 별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하, 6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H'이 뭐였어요? H'이 마이너스 탄젠트였어요. 탄젠트의 제곱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별이니까 별의 제곱인 거야.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별. 요게 바로 H' 별이에요. 거기에다 뭘 곱해요? 네, G'의 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이제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아까 여기 있는 이 hx를 보세요. 요 hx를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알아야 돼요? h의 별은 0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여기 넣어보세요. 그러면 별 마이너스 탄젠트 별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탄젠트 별은 그냥 별이에요. 요거 되시겠어요? h의 별이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 정신은 없지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탄젠트 별이 별인 거니까 요거는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의 별의 제곱이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얘가 별이잖아요. 지금 뭐 구하는 거예요? G'0의 별의 제곱 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있는 별의 제곱의 G'0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양변 음수를 곱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6이 정답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시간에 풀기가 쉽지 않고 합성함수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이제 다항함수라는 패턴을 넣어놨기 때문에 더 찾기 어려워요. 게다가 이거의 어떤 그래프 개형을 이해를 하려면은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 n축을 쓰는 풀이든 제가 강조하던 그냥 넣기, 돌려넣기를 하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일단 합성함수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어야 이 그래프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약간 당황스러우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제 결국 또 이 n축 풀이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평가원이 두 가지는 열어놓은 것 같아요. 과거에 킬러 이슈로 있었던 것들을 이제 개방한다. 다시금 내가 내겠다라는 이걸 약간 선언한 거랑 다름없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요게 이제 9월 모평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는 좀 이제 안 나오지 않을까. 약간 덫을 치는 거죠. 야! n축 이제 나와! 공부해!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수능에는 안 나오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